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확진 감소 추세에 어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으로 면역 형성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가 국내에도 곧 도입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우상호 새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며 조기 내홍 수습을 노리지만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옆 미군 전용 호텔인 드래곤힐을 반환받고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기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담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615억 2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늘며 무역 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4월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원 15명이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지만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 두창이 빠르게 확산하며 29개 나라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은행과 OECD 등 주요 기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춰잡고 물가 전망치는 대폭 상향했습니다. 우리 경제 전망도 어두워진 가운데 세계 경제가 70년대 석유 파동 때와 비슷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당 전원회의는 북한이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주요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체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남북이 유엔 총회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의 대응이 실패했다고 비판한 반면 북한은 무기 현대화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산 증인이기도 한 송혜 씨의 별세 소식에 방송인 동료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향년 95세 일기로 별세한 고 송혜 씨의 빈소에는 방송계와 가수계, 정치계 인사들이 대거 찾아 국민 MC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 노동조합에서 임금 피크제 폐지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포스코, KT, KB국민은행 등 금융권 노조도 임금 피크제 폐지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경쟁률이 최근 1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끝에 올해 경쟁률은 평균 42.7대 1로 43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선지급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중형 아파트 매매 가격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 중형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강 이남이 평균 9억 원, 강북은 5억 7천만 원으로 3억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5년 사이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자 어린이 출입은 허용하되 부모의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케어 키즈존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